포트폴리오에 편입될 종목을 한번 저희가 이제 서로 토론을 통해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한번 토론을 해볼게요. 먼저 이 프로피스타님의 지금 나이스 정보통신, 이 적토마스타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페이를 상당히 선호하면서 쓰고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 뭐 인터넷 대부분 결제들을 이제 등록을 해놓고 휴대폰으로 다 결제해서 쓰는 그런 입장에서 나이스 정보통신은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 단지 이제 최근에 조금 급등 아닌 급등이 좀 나와서 그게 부담스럽긴 하지만, 뭐 워낙 뭐 시장에서 그렇게 관심을 많이 안 받다가 최근에 이제 거래량 받으면서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앞서도 이제 뭐 설명해 주셨을 때 밸류에이션 10배 미만, 그러니까 과거에 이 피지사들이 받던 밸류를 그대로 이제 뭐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 페이나 여러 가지 이제 온라인 결제가 확실히 증가됐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밸류에이션을 줘도 된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이스 정보통신 최근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주문을 하고 있고 저 역시 좀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스 정보통신 저 또한 나이스하게 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저는 지금 프로피스타님 나이스 정보통신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반대로 프로피스타님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이 적토마스타님의 이제 기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 텐데요. 이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프로피스타님의 의견 들어보고 싶네요. 자, 일단은 우리 적토마스타님 SK 하이닉스 말씀드리기 전에요. 죄송한데 제가 타이거 원유 선물을 목표가랑 손절가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갈게요. 타이거 원유 선물 목표가는 우리 4,400원 잡을게요. 목표가 4,400원, 손절가는 3,830원 라인 벗어나면 손절하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이 종목은 우리 좀 차트를 보면서 한번 얘기해보죠.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모르는 분들이 없을 정도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거래소의 투대장으로 해야 되나? 양대장으로 해야 될 만한 종목입니다. 근데 SK 하이닉스 수급은 너무 좋은데 우리 적토마님께 너무 죄송하지만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적토마님께 지금 아베가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시키겠다고 아직 발표를 했나요? 안 했나요? 아직 발표를 전이죠. 맞습니다. 3일 전이죠. 그죠? 네. 저는 전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 아베가 빼버리면 우리나라 반도체 이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주도주들이 저는 이거 조금 힘들다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일단은 근데 그 말씀해주신 그 우려감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뭐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랑 그다음에 이제 그 반도체 장비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이슈가 받았는데, 사실 시장에서는 그 리스크를 이미 좀 다 여기에 주가에 녹여내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그 이제 아베 쪽에서 이제 화이트 리스크 이후에 외국인들이 반도체 쪽에 대한 베팅이 더욱 더 강해졌습니다. 왜냐면은 그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그 D램 쪽 쇼티지, 그러니까 쇼티지가 아니라 재고가 많았었던 부분들을 약간 재고 조정을 통해서 가격 부분들을 더 올려 나간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크게 이제 이슈는 안 될 거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그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랑 그 화이트리스트 때문에 그 이전에 그 여러 가지 이제 반도체 소재 관련된 부분들을 국산화하려고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필수 그 요소 중에 하나인 그 부분들을 국산화를 성공했다라고 이제 뭐 사실 오늘 장 마감 이후에 이슈가 하나 있는 종목이 있거든요. 솔브레인인데 아마 시간 외에 상한가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부분들에 대한 거는 커버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상당히 재밌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SK 하이닉스에 관련해서 이제 일본 수출 규제 그런 영향과 관련해서 이제 설비 투자 지속 등의 영향이 조금 반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조금 부정적이지 않냐라고 의견을 주셨고, 적토마스터님께서는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SK 하이닉스 그리고
지금 나이스 정보통신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는데 SK 타이거 이 원유 선물에 대해서 손절가 목표가를 잡아주셨어요. 손절가 3,830원, 목표가는 4,480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종목에 대해서도 저희가 빠르게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저에 대한 종목도 사실상 좀 물어보고 싶거든요. 제가 가지고 온 이노매트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적도마스터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노매트리는 좋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두 전문가님, 앵커님 포함 두 전문가님들에서 종목 중에서 이제 한 가지씩만 저는 마음에 드는데 네. 사실 앵커님 종목에서는 이노매트리가 괜찮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프로필 전문가님 쪽에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나이스 정보통신이 좀 좋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원유도 이따가 이야기를 할 건가요? 아니면은 같이 원유랑 이야기를 네, 같이 한번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원유는 사실 좀 궁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긴 추세에 의해서 원유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좀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지역적 리스크 이슈들을 좀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원유를 지금 시장에서 볼 때 원유의 패권이 아직도 중동에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의문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원유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경기가 이제 폭발적으로 올라가야 원유가가 올라가는 부분들인데 트럼프가 사실 그걸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중동 쪽에 만약에 뭐 트럼프가 예상하지 못한 그러한 이제 이슈들이 발생이 되더라도 전반적으로 원유 패러다임은 저는 미국으로 어느 정도 충분히 넘어갔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데, 그게 가장 큰 이유가 셰일 가스, 셰일 오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유가가 지속적으로 좀 올라가더라도 셰일 쪽에서 BP를 한 50불 정도에서 60불 레인지를 걸어 놓고 많이 원유가가 올라가면은 셰일 오일을 더 이제 풀어서 가격을 낮추고, 그다음에 이제 좀 낮아지면은 그분들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오펙이랑 그다음에 러시아 쪽에 확실히 그 패권이 있었고 그쪽에서 원유에 대한 입김, 이러한 이제 그 이슈들이 있었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뭐 오펙에서 감산한다 아니면은 뭐 증산한다, 이러한 부분들이 원유가에 정말 과거만큼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대부분의 원유 레인지는 한 50에서 60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추세적으로 60을 돌파를 해야만 사실 이 ETF를 뭐 매수를 했을 때 조금 뭐 수익다운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노매트리는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이미 다 깨져 있는 상태이고 과거에 발리에이션 프리미엄을 이미 다 줬다가 시장에서 수소차 이슈가 나오면서 그쪽으로 패러다임이 좀 넘어갔는데, 이노매트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배터리 관련된 이슈, 폭발해서 가장 큰 중요한 이슈가 있는 살아있는 그런 종목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신규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종목이 좀 깨끗합니다.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손이 덜 탔다라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최근에 수급이 유일하게 이쪽으로 조금 뭐 들어오는 그런 종목이어서 저는 이노매트리는 좀 좋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원유는 아까 이제 말씀해주신 그 부분 이제 조금 뭐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현재 지금 이제 일본 수출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고, SK 하이닉스 그리고 타이거 원유 선물에 대한 의견 말씀해 주셨습니다. 중동적인 이 원유에 대해서가 아니고 이 미국 생산량 전체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셰일 오일의 가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서 원유에 대해서 과연 이게 좀 더 긍정적으로 관점을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역시 이럴 때일수록 이 제 종목 이노매트리 그리고 더존비존이 사실상 좀 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프로피스타님, 그러면 네. 이제 지금 적토마스타님의 한 가지의 종목이 더 있죠. 거기 클래시스와 이제 지금 저의 종목인 이노매트리 그리고 더존 비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은데 한번 설명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순서가 헷갈리네. 예, 일단은요, 우리 적토마스타님이 말씀하신 원유부터 네. 한 포인트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네네. 원유 우리 적토마스타님이 정말 잘 말씀해 주셨어요. 너무 교과서적인 너무 좋은 답변이야. 하지만 저는 약간 시장을 조금 청개구리처럼 보거든요. 네. 원유 가지고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보자면은 우리 그 적토마스타님이 해주신 말씀이 100이면 100 다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 내 최대 이벤트 대선이 곧 있으면 시작되거든요. 예.
우리 트럼프는 외교적인 두 가지 좀 관점을 보고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한 이란과의 핵 합의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깃장을 놓고 싶고, 네. 예? 그리고 오바마에서 못 처리한 이 대북, 예. 북한 핵은 약간은 트럼프는 자기 공적으로 치하하고 싶어해요. 예. 근데 이 트럼프가 이란에 대한 지금 이 해협 봉쇄 이게 쉽게 풀릴 이슈가 아닙니다. 트럼프는 이거를 대선 때까지 끌고 갈 이슈예요. 얘는 그러면 어차피 원유 통로가 막히기 때문에 우리 토마스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60불 레인지에서 약간 걸릴 수는 있지만 단기적으로 65불, 66불 때까지 한 번은 상승 후 다시 한번 크게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종목들 하나씩 또 봐볼게요. 더존 비주원인데 더존 비주원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저는 솔직히 이 종목 저 같으면은 절대 추천 안 할 것 같습니다. 더존 비주원. 예, 정말 죄송한데. 추천하지 않는다. 예, 절대 예. 네. 왜냐면은 이 종목은 지금 퍼가 30배가 넘어요. 30배가 넘는데 뭐 지금 뭐 이번 주나 지난주가 뭐 국내 증시가 너무 좋았다 싶으면은 뭐 PER 30배가 무슨 문제입니까? 30배, 40배, 50배, 60배도 갈 수 있지. 하지만 지금 이렇게 그 시장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퍼 30 얘 갈 수 있을까요? 더존 비주원 저는 못 갈 것 같다고 보는데 그냥 차트를 한번 봐볼까요? 짧게 한 번만 볼게요. 네. 네. 더존 비주원 지금 차트 보시면은 현재 그 눌림 구간입니다. 아주 좋아요. 이 평도 기술적으로 보면 아주 잘 수렵돼 있고, 그죠? 모여 있고, 네. 어떻게 보면 급등의 전제 조건은 깔아져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얘는 지금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약간만 반대로 생각하면은 아래쪽으로 55,000원 라인까지 쭉 빠질 수 있는 구간대입니다. 예, 정말 죄송한데 저는 이 종목은 조금 별로다라고 네. 보고 있고요. 예. 자, 그리고 또 어떤 종목이 있죠? 네. 지금 이노메트리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노메트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오늘 너무 종목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헷갈리는데 네. 우리 김문수타님이신가요? 족토마스타님이? 네, 제 종목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거 뭐 우리 김문수타님처럼 네. 너무 아름다운 종목이네요. 이거 어떻게 제가 뭐 반대합니까? 좋습니다. 네. 얘는 뭐 아주 좋은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예. 또 하나 더 있는 걸로 제가 알고 네, 있는데. 지금 클래시스 슈링크 관련 기업인데요. 클래시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클래시스는 이거 죄송한데 또 우리 적토마스타님이 가지고 오신 종목이 네. 아닌가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오늘 적토마스타님 뭐 이렇게 뭐라고 하죠? 우리 흔한 말로 딴지 걸려고 나온 건 아닌데 차트 한번 볼게요. 예. 네. 클래시스 보시면은 금일 장 정말 안 좋았는데 우리 네. 적토마스타님 역시 대단하십니다. 이거 뭐예요? 거의 상한가라고 봐야죠. 이거는. 예. 근데 이런 종목 어떻게 보면 이거 상따 종목이거든요. 네. 이 상따 종목을 우리가 이런 공개적인 TV 프로그램에서 추천을 하는 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개인적인 이렇게 손이 좀 빠르거나 하시는 분들은 상따 종목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우리 보통 국내 주식 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연령대는 조금 40, 50, 60대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젊으신 분들은 이제 많이 선물 쪽으로 많이 넘어오고 계시지만 근데 너무 좋은 종목이지만 기술적이든 수급적이든 네. 이거 상따 위험하다. 저는 좀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거 제가 우리가 만약에 방송을 어제 했다면 이게 차트 좀 보여주세요. 어제 했다면 얘는 100% 저는 동조했을 거예요. 무조건 네. 사야 된다. 네. 예. 근데 어제가 아니고 오늘이기 때문에 네. 얘 좀 위험하다. 예. 정말 죄송합니다. 적토마스타님. 오늘 정말 죄송한데 너무 좋은 종목들인데 이건 뭐 선물보다 위험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종목은 선물보다 위험한 종목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조금 네. 반대 의견 낼게요. 자, 이번 주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언제나 토겐스탁과 함께 하시면 이 상당히 좋다라고 한번 말씀해드리고 싶고요. 토겐스탁에서 검색해서 이 두 스타분들에게 이제 실시간 상담을 잘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